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주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질의 내용 중에 공식적인 속기록도 녹취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의 발언 내용, 특정 법무부비서관의 인사 관련 내용, 법원 내 모임의 구체적인 가입자 정보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사법부의 고등부장, 실국장급이 아니면 알 수가 없고, 이러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취합되는 것은 바로 법원 행정처라고 합니다. 법원 행정처는 통상 대법원장의 사람들이 주요 보직을 맡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측근 인사들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맡겠다고 나선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현 대법원장 체제가 차기 대법원장 체제의 출발을 이렇게까지 해방한 사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특정 정당과 결탁해서 말이죠. 이거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죠? 이게 저만 이상한가요? 김어준의 의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유엔 총회에서 그런지 관련 뉴스가 많죠. 예.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9일 유엔 총회 연설했습니다. 미국이 위협받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선택 외에는 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을 타락한 국가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무모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추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어떤 무역도 불법적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고 북한과의 경제관계 단절을 유엔 회원국에 촉구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말 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닌데, 매티스 국방장관도 또 관련해서 비슷한 말을 했죠. 네. 네,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 큰 피해자를 입히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8일에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있지만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1차 대전이 뭐 처음부터 뭐 탱크로 쏘았나요? 예. 총 한 발로 시작된 건데. 자기네 무슨 어벤져스도 아니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 그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예. MIT 내 핵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란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허핑턴 포스트에다가 극도로 영웅적인 가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말 했어요. 예. 이건 무슨 영화에나 나온 얘기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이 목적은 최근에 이렇게,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똑같은 메시지를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중국 압박이라는 얘기를 뭐 국내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다들 얘기는 합니다만 이 대상이 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들이죠. 예. 불안감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죠. 그러니까요. 예. 중대한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 않는 군사 예비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총을 한 방만 쏴도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대하다는 게 어느 정도 중대한 겁니까? 한 100만 명 죽으면 괜찮고 50만 명 죽으면 그런 건가요? 예. 우리가 거꾸로 이런 발언 좀 해야겠어요. 어디다 대고. 어디다 대고. 예. 진짜 워싱턴에 중대한 위험을 빠뜨리지 않고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봐요. 가만히 있겠나. 이거 화내야 되는 뉴스예요, 다. 자기들이 뭔데 자꾸 이런. 자, 근데 관련 뉴스가 많아요. 이런 발언들. 뭐 말로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게. 유엔 사무총장도 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겠죠, 당연히. 네, 개막 연설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는 핵전쟁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핵무기에 대한 걱정은 냉전 종식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요. 그러면서도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험악한 발언들은 자칫 치명적인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소위 말전쟁을 지적했습니다. 이 말전쟁 지적이야 뭐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매번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언론만 지적을 안 해요. 중계만 하고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보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나쁜 것인지 혹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중계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트위터랑 발언만. 네, 하는 언론도 이제 있습니다. 해설이 없어요. 해설이. 스포츠 중계가 아닌데 언론이 자기 입장을 가지고 그 발언들을 해석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또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 또 전문가들 나와서 또 논평하고 그럴 텐데. 네, 어제가 9.19 공동성명 12주년이었기 때문에 또 관련된 발언들이 미국 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이야기였는데요. 이 사람이 육자회담 담당자였어요. 예, 주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동맹인 한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안 받아들이죠. 지적했습니다. 네, 당연히. 네, 인구 2천만이 있는 수도권에서 북한 방사포 사정권에 있는데 한국이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어려운 선택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불가능한 선택이죠. 예. 그리고 크리스토프 힐, 북한을 상대해서 실제 협상을 해서 결과를 내본 적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 9.19 공동성명은 굉장히 중요한 그 비핵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성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 입장은 항상 대화가 협상과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아닌가요? 네, 어제 핵 관련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용인하자라고도 볼 수 없고 현재 상황을 또 편하다고도 볼 수 없다라는 양쪽에 대한 비판도 같이 했었는데요. 북한과의 협상은 협상이면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강경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주장들이 오히려 강경파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상 논자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워싱턴의 정치가들이 똑같은 얘기지만 트위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런 이야기도 어제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트위터 메시지나 공개된 정상 간의 전화통화로는 부족하다라면서요. 트럼프에 대한 지적도 한 겁니다. 다 트럼프에 대한 지적이에요, 이게. 네, 직접적인 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아주 직접적인 지적이요. 네. 아니, 이게 복잡한 외교 문제를 자기 광 파는 거죠, 광. 그걸 트위터로 파는 거죠. 예, 전문용어로 광 판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자기 광만 파는 대통령은 처음 봤어요, 정말. 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네, 북핵 관련해서. 유엔 총회가 있다 보니 다들 한마디씩 하고 있고요. 강경 발언이 있고 그 강경 발언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어벤져스냐 하는 비판 혹은 뭐 트위터로 되겠느냐 협상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가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 없나요? 예, 어제 첫 일정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역할을 요청했는데요. 구테우스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문제는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 외교적 해법을 통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중재는 언제나 활용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육자회담 참가국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없냐 이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뉴욕에서 동포간담회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미관계 쟁점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한미의 입장이 완벽하게 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요. 오히려 그러한 차이는 자연스러운 거다라면서 그것이 오히려 건강하게 발전시키는데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고요. 자, 이제 국내로 돌아볼까요? 예. 국내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댓글 사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군 댓글 사건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댓글 의혹이 일자 국방부가 수사를 착수했었는데요. 하지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심리전단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지우는 등의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한 군무원의 컴퓨터는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부대에 교육을 받으러 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해당 군무원이 자신의 컴퓨터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했고 조사본부가 하드디스크를 복사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청와대에 이러한 보고가 올라갔다라는 증언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당시 군에서는 수사 결론을 청와대 등 외부기관은 연관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SBS 어제 보도인데 사실 포털에서는 묻혔어요.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보도인데 핵심이 이거죠. 삭제되지 않은 자료가 있었고 그 자료를
조사본부에 제출을 했는데 그 자료 중에는 그 공장 내용이 청와대로 보고된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보고한 증거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수사 결론은 청와대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거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김모 씨가 사실은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하고 나서 보름 후에 죽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제가 보기엔 이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만,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했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자료도 제출했고, 예, 증거 자료도. 보름 후에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한 지 보름 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 오싹한 내용이죠. 다음은요. 이런 종류의 소위 그 정보기관 관련된 사망 사건들도 지난 10년간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지나치는 우연이 너무 많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방송인 김미아 씨가 피해자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국정원은 2010년에 김 씨를 포용할 수 없는 강성으로 분류하고 퇴출 1순위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주를 통해서 출연해서 배제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관련 뉴스 계속 나오겠죠. 네. 광고주를 압박해서 퇴출시킨다. 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자, 이 호사는 이제 이 피해자들 진술이나 조사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때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 관련해서 어제 영장 나왔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민병주 전 단장 외에는요, 나머지 2명은 기각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장이 기각된 송아묵의 민간인 팀장 같은 경우에는 수백 명의 팀원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4년 동안 국정원에서 10억 원의 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또 송 씨를 포함한 전체 범행 가담자에 대한 수사 및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영장을 기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는, 예,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또 가능하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게 인권 차원에서도 원칙이기도 하고, 그런 원론들을 말할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민간인 팀장인데 이 팀장이 팀원이 수백 명이었고 10억을 썼는데, 그리고 예. 또 한 사람은 더 웃겨요. 영장 기각한. 또 한 사람은 국정원 직원인데 이제 그 댓글 S라고 준 돈을 가로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신이 가로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사람도 기각됐는데 기각된 이유가 너무 웃겨요. 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영장 청구 위에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저는 이게 또 한 번 더 우리 이정열 전 영장 해설 전담 판사를 내일은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준비 못했습니다. 이게 댓글 공작을 밝히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자기가 횡령한 돈을 공탁한 게 이 사건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게 무슨 사건이 무슨 피해를 입혀가지고 건물 부셨다든지 어디 가게 피해 보상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 인사 같은 경우에는요, 검찰 조사가 임박하자 출국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가 되어 있어서 못 나갔고 또 수사가 들어가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 위험 다 있는 거던데 그 금액을 공탁했다는 게 난 너무 웃깁니다. 이게 경제 사범이나 또는 그럴 때 돈을 다투는 게 사건의 본질일 때 피해액을 이런 게 참작이 돼야지. 이거는 이 사람이 댓글 공작에 주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돈을 횡령을 일부 했다는 거고. 야,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수사 방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의. 자,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오늘 미니가 있어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저 옆에 들어가서 이미 서 계시거든요. 네, 벌써 세우고 있는데 제목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5일에 오천 살인 사건 관계되어 있는 박용철 씨 유족이 진범을 찾아달라고 경찰청에 고소장 냈습니다. 관련해서 김정은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이 내려오면 광역수사대에 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재수사될 수 있겠군요. 이 사건을 이상하다고 했다가 제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2년 6개월 구형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다 1, 2심 무죄 나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예. 감회가 남다른데,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죠. 너무 많이 관련자들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면 제가 해설할 게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서 있는 양결 변호사님 앉아주세요. 네. 빨리 앉아주시고. 자, 저희가 뭐랄까요. 양절 변호사가 저희 첫 방송 때부터 저하고 굉장히 많은 티키타카를 해서, 제가 없을 때 방송도 진행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저희가 점점점 푸대접을 하고 홀대하면서 잠깐 나오는 건데 전화가 아니다. 직접 나와라. 막 5분이면 끝날 것을. 그런 거였어요? 네. 그걸 왜 불렀어요? 자, 5분이면 끝납니다. 왜냐면 바로 이어서 저희가 이 사이버 사령부 중요한 분이 밖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국방위 간사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변호사 따위는. 네. 자, 오늘 뭡니까? 알았어. 빨리 시간도 짧은데 그러게 빨리 제목도 읽을까요? 제가 질문도 제가 다 읽으세요. 뭡니까? 오늘 이제 오늘 무슨 내용입니까? 이명박 정권을 향해서 네. 이제 어제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인 김미아 씨 이런 분들의 고소가 잇따랐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가만히 있기 힘들죠, 사실. 아 그렇죠. 사실 본인의 이게 말한 이제 얘기가. 짐작만 하는 것과 추정, 짐작, 그리고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과 문서가 튀어나오는 순간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검찰에 들어가서 봤더니 자기네들을 어떻게 탄압을 해라라고 국정원만이 만들어놓은 문건을 봤다는 거죠, 눈으로. 자기가 그대로 당했고. 그렇죠. 겪은 일이 그러려니 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제로 이게 국정원 지시로 이뤄진 거라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2013년도에 이른바 이제 박 시장 제안 문건이라는 걸로 고소고발을 했었는데 당시 검찰에서는 그 문건이 폰트가 좀 다르다. 아니, 원래 국정원이 사용하던 거랑 이제 그 제보한 분이 밖에 나가서 출력을 하는 바람에 우리 그렇잖아요. 같은 프로그램을 터도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폰트가 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버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컴퓨터, 아니, 그 버전이 똑같더라도 그 컴퓨터에 맞춘 폰트가 그렇죠. 없을 수도 예. 있으면 대체 폰트를 쓰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 문건이다.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번에 원본을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사실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할 때부터 사실은 당했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버이연합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게 그 언저리거든요. 저는 정말 박 시장님 얘기를 하면 그 왜 병원에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었는데 그것도 안 믿겠다고 자꾸 재검하자 그러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을 2번, 3번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국정원 원세훈 그 당시 원장이 사실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부터 쭉 정무부시장이었던 거예요. 부시장이었고 행정부 장관 했었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다음은 대통령 이런 그렇죠. 인식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문건 자체가 여권 주요 인사 야권 당시 예. 야권이 있으니까 잠재 가능성이 있음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제압이라는 단어도 사용이고 예. 그러면서 제일 먼저 동원됐던 게 이제 어버이연합이거든요. 근데 어버이연합, 뭐 엄마부대 이런 데들이 나오죠. 그때는 엄마부대는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버이연합의 활동 역사를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때 어버이연합이 그 박원순 시장 출몰하는 지역에 출몰하는 지역 나타나가지고 박 시장이 무슨 범죄자에 출몰을 하게? 그때 정말 웃겼던 건 이거 방송 용어가 아닌데 구호를 그대로 전달해야 사실은 당시 어버이연합이 동원된 게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저도 원순이 인연 나와 이거였어요. 여성용어로 불렀었죠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남자인지 누군지도 몰랐어요. 몰랐죠.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네. 남단지도 여단지도 모르는 어버이연합이었어요 그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동원된 거죠. 엄마부대 얘기를 했던 건 왜 그랬냐면 요즘에 유명해지셨잖아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네. 얼마 전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은 떳떳하다. 왜냐하면 돈 떼먹은 적 없다. 돈 떼먹은 적은 없다. 돈을 받은 건 맞는데. 제안을 했고 내가 제안 받은 바에 따라 다 일을 했다라는 식의 그런 진술을 했었기 때문에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뭐 그런 진술을 했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아버연합은 그때 예. 활동 초창기였다니까 제가. 예.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 채 떼거리로 몰려온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예. 나오라고 막. 예. 예. 하여튼 이제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고 박원순 시장님은 남자분 맞습니다. 예, 저도 몇 번 뵀는데 남자분이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향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박 시장이 보니까 이제 어제 이명박 대통령 예. 측근 쪽에서는 이게 이제 뭡니까 정치적 보복이다. 정치적 보복이고 국정원이 근거도 없이 기밀을 누설하고 있다라는 이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내놓은 건 아니고요. 네, 뭐 측근으로 측근의 알려진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서. 언론을 향해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럼 측근이 혼자 알아서 했을까요? 알아서 했겠죠. 지금 지금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원세훈 전 원장이 이미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거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국정법 위반이니까 좀 떼낼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번에 언론 탄압이라든가 연예인 문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명백하게 있잖아요. 공무원의 불법 변호사님? 행위에 대해서 평상시처럼 한 20분 시간이 되신 줄 아나 본데 예. 빨리 앞으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을 끊지 마세요 중간에. 그렇게 피해자들이 명백하게 있는데 예. 중간에 자기 직속 보하잖아요. 대통령 직속 기관이잖아요. 국정원은. 그 국정원에 유일하게 보고할 대상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국정원이 불법 행위를 해서 피해자가 나왔다라면 이거는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관리자 책임을 물어서. 당연히 국가배상 책임을 이렇게 지금 소송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민사하고 형사하고 나눠서. 그러면 이런 정도 상황이면 관여를 안 했더라도 설마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 원전 원장이 알아서 했더라도 부하 직원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나와줘야 되는데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오히려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밀누설이라는 얘기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게 현재 그 국정원에서 2개 TF가 가동 중이에요. 네. 개혁위가 하나 있고 적폐청산 TF가 있는데 적폐청산 TF가 지금 실제 국정원 내부의 서버들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사건도 박 전 대통령 사건이랑 많이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 컴퓨터 사용했던 것들이 메인 서버에 그대로 저장돼 있다는 것을 아마 몰랐던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메인 서버에 있는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국정원장이 내부 직원들하고 외부에서 파견 나온 검사를 동원을 해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죠. 덜어보는 거죠. 법적 근거가 당연히 있다는 너무 길게 거죠. 얘기하지 마시고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리고 오케이. 정치 보복이냐?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라면 없는 걸 만들어내거나. 그렇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서 뒤집어 씌울 때 뒤집어 보복은- 씌우거나 아니면 정말 콩알 많은 걸 가지고 정말 매주를 쓸 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있는 사실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문서만 가지고 들이대고 있고 피해자들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피해 당했다고 하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문서에 써 있는 계획이야. 그렇죠. 계획이 실행된 결과로 그 피해자들이 나도 당했다고 나온 거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들고 있는 게 그때 당시 KBS 추진방안 문건인데 말들이 정말 웃겨요. 음모 분쇄, 편파 방송 획책, 뭐 고강도 인적 쇄신.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대체 이런 말들까지 써가면서 방송사 연예인들에 대해서 탄압을 해야 그리고 될까 싶을 MBC 정도인데. 시사방송 없애라고 하는 거 없어질 때 우리가 저거 이제 시사방송 다 없앴다라고 결과를 가지고 말했는데 이게 틀림없이 이제 정권에 불편할 방송들을 없앤 거라고 했는데 그게 계획에 의해서 실행됐다는 그렇죠. 거 그게 아닙니까? 이제 세부 추진 방안 중에 시사 프로, 시사 매거진 PD 수첩, 편파 방송 주도를 황골 탈퇴해야 된다. 손땡땡 반드시 교체. 이런 손석기 사장. 아니 손땡땡이라고 돼 있다니까 왜 그러세요? 그거는 반드시 교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 배포할 때 그렇게 한 거고요. 반드시 교체 당했죠. 교체 당했잖아요. 현실로 나왔잖아요. 피해자세요 이분도. 손석희 사장님 고소고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남은 건 연결고리를 찾는 건데 원전 원장의 어떤 자백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원전 원장이 청와대를 통하는 동안에 청와대 보고가 들어간 건 확실하니까 그 문건을 잡은 청와대
그 보고실 참모들. 근데 대통령 아마도 독대했을 텐데 독대 시에 문서를 들고 가서 주고 받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요. 그거를 뭐 남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안이던 지금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네. 보고했던 문건들 같은 내용들이 김관진 장관에게 남아있진 않은데 누가 가서 내가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했다라고 일시하고 문건 내용까지 적은 식으로 그러니까 기록이 나는 김관진 거예요.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할 문서를 내가 들고 와서 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 보고했고 그래서 그 문서를 들고 갔다. 네, 뭐 이런 확인했다. 식의.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쌓인다라고 한다면 늘 얘기하다시피 가리키는 정황 화살표가 너무 많고 뚜렷하다면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죠.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양 변호사님의 추정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 사건 관련해서 소환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 높아져 가고 예, 있다. 국정원 나왔고 군이 나왔잖아요, 벌써. 일단 근데 이제 그 민사 형사를 이 피해자들이 다 걸었기 때문에 네. 최소한 참고인 조사로라도 받아야 될 상황이 되어 가곤 합니다. 그렇죠. 최소한. 예, 예. 당사자니까 사실은 이제 고소의 당사자죠. 참고인을 불릴지 뭘로 불려올지 모르지 소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한 건 좀 찾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 어쨌든 국정원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고 때문에 추정이나 혹은 주장만으로는 소환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문서가 나와야 소환될 것 같은데 이제 가시죠. 갈게요.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순수한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